네, 3분 남았습니다. 8시 57분 구간 동시호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 좋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3대 지수 나란히 좀 밀렸고요. 우리 증시는 2차 전지 하락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면서 현재 동시호가 구간은 계속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권 정도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0.35% 하락하면서 2594.65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른 것 반납하는 정도의 수준,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요. 이렇게 출발하게 될 경우에는 20일 이동평균선에 턱걸이를 하면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2차 전지 시가총액 상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지수에 미치는 여파도 크죠. 오늘 밀리면 3거래일 연속된 하락이고요. 현재도 1.33%의 하락, 낙폭이 꽤 깊게 나옵니다. 12포인트 정도 내주면서 872.60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 이렇게 밀려 내려가게 되면은 지금 60일선도 이탈이 나오네요. 한 주 동안에 5일, 20일, 60일선을 단 3일 만에 모두 다 내주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파르게 주 후반 수요일 이후 수목금 가파르게 좀 밀리네요.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보겠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하락 출발 대기하고 있는 종목이 좀 더 많습니다. 1,400여 개 정도 파란불, 그리고 900여 개 상승불 들어와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자면은 코스닥 먼저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에코프로비엠이 6%, 에코프로 6%, LNF 5%, 그리고 포스코 DX 쪽도 7% 정도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톱10 가운데서 4종목이나 이런 급락을 보여주니 지수가 버틸 재간이 없죠. 그 밖에 오르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JYP, 그리고 HLB 정도 있는데 상승 탄력은 1% 안팎이어서 강하게 오름세를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2차 전지에서 매물 빠져나가는 걸 받아낼 쪽이 별로 없고요. 그나마 코스닥 150에서 오르는 종목은 반도체 쪽, 확실히 IT 쪽 괜찮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한 6% 정도, HPSP도 3%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반도체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괜찮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워낙에 좀 퍼포먼스가 좋아가지고요. SK하이닉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움직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동시호가 구간 2.5% 정도의 플러스권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2차 전지와는 확실히 대조를 이루죠. 포스코홀딩스 2%대, 그리고 LG화학도 2.5%, 포스코퓨처엠 5% 정도 하락하면서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의 매기 이동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개장하기 전에 8시 구간이었습니다. 속보가 나온 데에 따르면은 이 국내 산업 생산 그리고 또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산, 소비, 투자 2개월 연속해서 트리플 증가했다라는 경제지표 국내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키움증권 이번에 SG발 폭락 사태 연루 의혹을 받으면서 검찰 압수수색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8시 구간대 속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장 일정으로는 실적 발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실적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대글로비스, 사이즈 큰 종목으로는 현대글로비스, 두산에너빌리티, 호텔신라,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SK이노베이션 이 정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업체들,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 실적 발표 많으니까요. 좀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12시 구간대 일본의 BOJ 이 부분도 평소와는 좀 다르게 크게 좀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 변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증시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조수영 캐스터 알려주시죠.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반영이 되었는지 우리 국내 증시 역시 이제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전일 종가 대비로는 0.35%의 하락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약 포인트로는 10.15포인트 수준의 약세고요. 현재 구간 2,593.66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후반부부터 좀 크게 밀리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된 하락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현재 878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종가 대비로는 5포인트가량 밀리고 있고요. 0.57%의 하락세 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은 좀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쪽으로는 특히나 기관의 매수 자금이 크게 유입이 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개인만이 순 매수 포지션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상황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기관이 매수하고 있지만 그래도 낙폭은 점차 키워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지수 전반적으로 좀 빠지다 보니까 하락하고 있는 섹터가 더 많은데요. 그런 가운데 화학 섹터가 2.66%의 가장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띠고 있고요. 보험업종, 섬유보급종 역시 1% 이상의 하락세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금융 섹터도 부진하고요. 유통업종, 음식료품 섹터 모두 1%대 하락세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에서는 상승하고 있는 섹터가 단 3가지만 보이고 있는데요. 종이목재 섹터가 1% 이상의 가장 강한 탄력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운수장비 섹터가 0.51%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운수창고 섹터는 현재 0.07% 정도의 오름세로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0.53%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탑10 종목군들도 역시나 하락 움직임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장에서 급등했던 SK 하이닉스가 오늘은 좀 쉬어가면서 0.3%의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0.1%대 제한적인 하락 움직임 연출되고 있습니다. 또 2차전지 셋업체들 가운데서는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LG 에너지솔루션이 0.7%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삼성 SDI가 0.6%대 강세 움직임 띠고 있습니다. 또 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바로 차익 매물 소화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1% 이상의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동반해서 0.4%대 약세 움직임 띠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현대차, 기아 좀 강세 움직임 띠고 있는데요. 특히나 기아 쪽으로 좀 수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3% 가까이 좀 탄력이 들어오고 있고요. 현대차 동반해서 0.5%대 상승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상황에서도 좀 파란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좀 강세 움직임을 띠고 있는 거는 엔터 섹터입니다. JYP엔터가 1.6%의 상승 움직임을 띠고 있고요. SM도 동반해서 1.7%대 강세장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장에 좀 마찬가지로 펄어비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같은 게임즈 종목군들 보셔야 될 텐데요. 카카오게임즈는 현재 0.6%대 약세 움직임 띠고 있지만 펄어비스가 현재 1% 상승 중에 있습니다. 또 2차전지 소재 종목군들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 움직임 띠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 LNF 일제히 좀 1% 이상의 하락 움직임을 띠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는 그래도 좀 낙폭을 줄여가면서 현재는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출발을 했는데 확실히 변동성은 여전합니다. 오늘도 좀 롤러코스터 탈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코스닥이 상승 전환이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에코프로 이쪽으로 또 상승 전환이 나타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계속 2차전지 쪽으로는 변동성 확대되면서 이 창과 방패, 매수와 매도의 대결이 뚜렷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강한 쪽 전체적으로 보자면 IT 반도체 쪽 여전히 양호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최근에는 투자 심리가 많이 좀 변했죠. 그래서 신풍제약이 어제 상한가 기록했는데 오늘도 이 종목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나머지 제약바이오 몇몇 가지 매기 확산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료 AI 쪽은 미국도 좋고요. 국내도 좋고요. 여전히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체크포인트로 체크해봤던 이 갈륨 가격 상승과 관련된 몇몇 종목 그리고 또 테마 지금 짚어봅니다. 갈륨 쪽하고요. 메타버스가 오랜만에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에 메타 주가가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실적이 좋긴 좋았는데 사실 메타버스 쪽은 아직 실적이 별로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 일단 관련된 종목분들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징주 어떤 쪽부터 볼까요? 조수영 캐스터. 네, 오늘은 의료용 AI 종목군들 좀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가 루니 쪽에 ADC 항암제로 알려진 엔허2의 추가 임상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좀 아스트라제네카 쪽의 제안뿐만 아니라 지난 26일에는 사우디 쪽에서도 민간 의료기관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의료용 AI 시장이 좀 급성장하면서 관련주들이 점차 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관련된 종목군들 루닛 그리고 뷰노, 딥노이드 같은 종목군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주가부터 체크를 해보자면요. 현재 루닛이 10%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동반해서 딥노이드가 7% 이상의 탄력이 들어오고 있고요. 뷰노 역시 상승장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의료용 AI 키워드 중심으로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으로는 국내외에서 뉴스가 끊이지를 않더라고요. 뭐 이번에 세제 개정안이라든지 그리고 이쪽 제약바이오 쪽 계속 지원을 하는 부분, 미증시에서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또 주목받으면서 이제는 군집을 이뤄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추세가 아직은 꺾이지는 않은 건가요? 지금 계속 비싸다라는 말씀은 해주시는데 이런 식으로 속도 조절을 하게 되면 좀 쉬어갔다가 다시 계단식으로 오르려나? 이런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 버티고는 있는데 뭐 크게 위로 상단도 저는 이제 제한이 돼 있다고 본다면은 박스권 흐름 보이다가 조금 이제 기간 조정 양상 보이다가 저는 조금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아주 그렇게 뭐 조정이 지금 현재 깊게 나온 단계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저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그냥 조금 더 한 번 더 박스권 상단에서 오면은 거기 추세를 보고 매도하면은 매도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들고 갈지 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여전히 펀더멘탈 대비는 이제 많이 올라서 비싸다. 계속 그런 의견입니다. 펀더멘탈이 중요해요. 뭐 2차 전지도 계속 펀더멘탈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고 저는 모든 주식은 펀더멘탈 그다음에 뭐 밸류에이션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보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의료 AI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급등했다가 또 하락하는 그런 몇몇 종목군들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음에도 여러 가지 수급이라든지 외부 요인으로 많이 오른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한 번 더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의료 AI는 좀 매도 시점을 타진해보자 이렇게 의견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전지 보겠습니다. 어제도 오전에는 어느 정도의 대기 매수세가 좀 나타나다가 결국에는 힘의 균형점이 아래로 쏠리면서 막판에 더 낙폭을 키우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오늘도 비슷할지 아니면 이제 슬슬 바닥이 나올지 현재는 팽팽합니다. 포스코홀딩스도 한 1% 정도만 밀리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 쪽 보더라도 한 3% 정도의 약세 흐름을 띠고 있고 여전히 거래대금 1, 2, 3위는 이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 쪽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눈에 띄는 점이 포스코 에코프로 HN이 장 초반에 한 8% 정도까지도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움직임인가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2차 전지 오늘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계속 매도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뭐 모든 주식이 고점 대비 한 뭐 5, 60%, 60, 70% 정도까지 빠지면은 네. 주가는 일단 브레이크는 걸립니다. 좀 조금 있으면 한 50% 정도 빠지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주가가 거기서 이제 또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죠. 또 횡보하면서 또 그다음에 힘을 또 비축이 잘 된다면은 뭐 한 차례 또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계단식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계속적으로 올라오면 매도. 뭐 계속 이거 관점은 계속 유효합니다. 예. 네. 다음으로는 오늘 대안은 반도체가 동시효과 구간도 괜찮은데 이쪽은 좀 윗꼬리가 달리는가 하면은 양봉을 만들면서 고점을 높이는 쪽이 자동차입니다. 2차 전지의 대안을 돌아가면서 만드는 것인가 뭐 이런 궁금증도 생기는데 대표적으로 기아가 현재 좋습니다.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도 1.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부품 쪽으로 가보시면은 삼성공조라든지 화신, 뭐 서현이와 덕양산업 뭐 이쪽 모두 다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성우하이텍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맞네요. 3% 정도의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우신 시스템이 효과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났는데 그렇네요. 지금 본장 시작하니까 정적 VI가 발동이 됐습니다. 우신 시스템은 14% 정도 급등해 있는데 VI 풀리는 것, 그 이후의 움직임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오늘은 이쪽으로 매기가 가나요? 결국엔 기아가 워낙 호실적으로 발표했잖아요. 제가 그 자동차 업체들,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업이익률이 13%에 근접하는 영업이익률이 나왔습니다.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기아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7에서 8% 정도였거든요. 배 이상의 성장했어요. 아주 뭐 바람직한 성장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면은 성장성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향후에 주가도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다. 지금 현재 9만 원 정도에 막혀 있지만은 영업이익률이 뭐 일단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한 것으로 보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영업이익률이 10%, 9.8%, 7% 정도였는데, 아직 현대차 같은 경우 2분기 실적 나와봐야지 알겠지만은 영업이익률이 상승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얼마나 영업이익률이 나올지 향후에 그거에 따라서 현대차도 같이 재평가 받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완성차 업체들은 물론 강하니까 성화이템, 하신 뭐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는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별로 조정이 뭐 크게 나오지 않은 종목군들도 있어서 그럼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완성차 업체들,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조정 많이 안 줄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실적이 이렇게 받쳐주는데,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올라가고 있고, 이제는 뭐 믿을 거는 솔직히 주식은 실적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이런 업체들은 지금 박스권 하단이라고 보고 있어요.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그렇고 뭐 완성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많이 빠지면 사보고 많이 오르면 또 팔고, 저는 그런 패턴으로 좀 가보자. 부품 업체들도 저는 영업이익률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이번 2분기 한번 지켜볼게요. 예. 기아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3년짜리 박스를 만약에 그 박스권 상단이 9만 원인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업사이드도 크지 않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실적이 계속 이제 받쳐주니까 많이 빠져도 8만 원, 많이 오르면은 한 9만 원 초중반 요 정도 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박스권 뚫어서 돌파하면은 그때는 이제 추세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움직임, 확실히 실적이 좀 뒷받침되니까 이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거군요. 다음은 반도체 쪽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도 오늘은 좀 차별화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다소 보합권 내에서 헤매는 모습이고요. 레이저셀 이 종목을 앞서서도 HBM 얘기하면서도 나왔던 종목이죠. 현재 14% 정도의 급등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저셀이 아마 신고가 갈 거예요. 지금 정적 VI 발동됐는데 신고가 맞습니다. 17,000원 현재 가격에서 계속 신고가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이 종목 저희가 5차인가요? 목표가 3차죠. 3차 상향 조정에서 3차 3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 거의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약간은 탄력이 둔화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수페타시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4% 정도의 상승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 쪽은 장비 쪽 이쪽이 조금 더 뭐 JT라든지 이쪽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부장이 다 오르는 게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많이 오르면 당연히 차익 매물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네. 저는 그렇다고 해서 꺾인다기보다는 그게 이제 눌림의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역시 눌림 쪽이 나오면은 네. 들어가 볼만 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일선 지지 여부 체크하시고, 네. 저는 접근하는 것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오늘 아침에 강하게 출발했지만 당연히 오늘 거기서 급등을 하면 또 매물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ISC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어제도 16% 정도 급등했다가 지금은 8% 정도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서는 사실은 낙폭은 꽤 깊은 편입니다. 10만 원권에서 좀 왔다 갔다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5일선을 지지해 주면서 조정이 나오면 사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5일선 밑에도 11선도 있으니까 좀 5일선에서 일단 어느 정도는 좀 사보고, 만약 조금 더 밀리면 11선에서 추가 매수, 그 정도? 그렇게 접근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고요. 5일선에서 지지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거기다 전부 다 물량 걸어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일단은 지지선 여부 체크하면서 분할해서 매수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AI 쪽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AI 이쪽 함께 묶어서 볼 텐데요. 뚜렷하게 뉴스가 나오진 않았는데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넥스트가 5%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알체라 보겠습니다. 알체라 3% 정도, 이노뎁도 장 초반에 근데 워낙에 강하게 출발했다가 지금 탄력이 좀 둔화되는 것도 특징으로 보이네요. 이노뎁 5% 정도의 갭상승 출발했다가 현재는 상승폭이 약간은 좀 반납되고 있습니다. 챗GPT AI 쪽으로는 마음 AI가 현재는 6% 정도의 상승권이고요. 솔트룩스 이 종목도 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보다는 이 오픈형 AI 이쪽이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쪽의 강세 배경에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맨 처음에는 꼽자면은
워낙 낙폭 과대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낙폭 과대고 네. 그리고 메타가 미국 시장에서 강하게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제 이미 시간에서 메타가 강했기 때문에 어제 알체라든가 네. 그다음에 맥스트라든가 어제 일부 좀 상승을 하고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하지만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오르는 거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기업들도 메타라든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엔 투자를 좀 줄이고 있고 그리고 이런 업체들이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웹스트, 알체라, 자이언트 스텝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실적이 나와야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도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죠. 일단. 네. 다음으로는 갈륨 쪽 보겠습니다. 앞서서 7월 중순에 수출 총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한 차례 움직임 나타났고 그리고 8월부터 이제 곧 시행한다 하고 갈륨 가격이 실제로 오르니까 반응이 좀 나오는데요. 오늘 앞서 포인트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RF 머티리얼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강세 움직임 한 3% 정도 나오고 있고요. YMC가 강합니다. YMC가 한 5% 정도의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텍시스 볼게요. 이 종목도 5%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특징이 있다면 갈륨 게르마늄 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페라이트 쪽도 같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화전자가 한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페라이트, 힙토류 이쪽까지 약간씩 꿈틀거림이 나옵니다. 동국 RNS,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쪽까지도 맥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시금 이 자원, 광물 쪽 이쪽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아까 이제 갈륨하고 이런 거 짚어드렸는데 결국에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무기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히토류라든가 페라이트라든가 같이 어떤 광범위하게 이쪽에 중국 광물 테마를 형성하고 있다. 그냥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이쪽에서 테마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일단 단기간에 강세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8월 1일에 진짜로 그렇게 하는지 저는 계속 그 여부 체크해 보면서 짧게 매도로 대응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 봐야 될지 그때 여부 판단해 보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오랜만에 좀 빛을 본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금세 꺾이네요. 좀 연속성을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다소 좀 실망스러운 현재 구간대입니다. LG생활건강이 어제 10% 정도 올랐죠. 오늘 5% 정도의 하락분 보여주고 있고요. LG생활건강은 어제 장 마치고 나서 실적을 내놨습니다. 근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컨센서스 하회했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예상치가 한 2천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치가 1,600억에 못 미쳤습니다. 예상치 대비로도 한 20% 정도 덜 나온 상황이어서 증권가에서도 목표가 하향 조정 레포트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LG생활건강 5.6% 정도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화장품주 가운데서도 낙폭이 좀 깊고요. 어제 급등했던 아모레퍼시픽은 3% 정도의 조정권이고 코스맥스 4% 정도, 클리오 3% 정도의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같이 동반해서 좀 하락하네요. 3% 정도의 약세 흐름이고 실리콘2도 어제 좀 기관이 많이 샀는데 오늘장 2% 정도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화장품주들 한여름밤의 꿈인가 하루짜리 꿈이었나 이런 생각들도 하실 텐데 결국에는 아래쪽으로 가는 건가요? 실적이 중요해요.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국에서 지금 외교부장이 교체가 되고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관계 개선에 기대한다고 해서 실적이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그런 거 기대감 때문에 오를 수는 있지만은 실적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파라다이스나 오늘 호텔 신라 실적 발표하는데 좀 주목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VIP 관광객들 일본 쪽 많이 유입이 돼서 실적은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LG생활건강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그다지 좋지 못했고 아모레퍼시픽도 영업이익이 59억? 60억 가까이밖에 안 되고 역시 코스메카 코리아는 대신 이제 좀 오늘 빠지고 있는 거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고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 중국의 시장에서
잃어버린 점유율을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 여부 보고 주가에 접근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금 출산 육아 이쪽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될지 몰랐는데요. 어제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법 개정안 헤드라인들을 주로 보시면은 결혼이라는 일회성 이벤트에 한해서 상속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건데요. 이것이 또 결혼 장려, 출산 장려 쪽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꿈비라는 종목 현재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가 빠르게 좀 실리고 있는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리소프트 보겠습니다. 캐리소프트도 한 4% 정도의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로투세븐도 1.33% 상승권. 저출산 관련해서 기대감은 있는데 뭐 이렇다 할 정책이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세액공제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뭐 얼마나 결혼 더 많이 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냥 기술적 반등을 봐야지. 기술적 전체적으로 반등. 본다면은 비혼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결혼하고 싶지 않다. 남자든 여자든 이게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이게 근본적인 시스템을 뜯어 바꾸기 전까지는 저는 예전에도 한번 한 6개월 전, 7개월 전에다 이런 거 한번 멘트를 한번 드렸는데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기술적 반등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출산 관련된 종목군들은 투자 매력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죠? 완전히 없어요, 그냥 저는. 예, 그쪽은 아예 안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마지막으로 반도체 쪽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장 초반에는 몇몇 종목만 오르나 했는데 지금은 전통적으로 전공정 장비하는 쪽도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서 예전에는 뭐 HBM, 한미반도체, ISC 이쪽으로 좀 더 관심이 쏠렸다면 오늘 장의 특징은 원희가 EPS가 52주 신고가고요. 유진테크도 52주 신고가입니다. 알게 모르게 이들 종목군들도 많이 오른 듯한데 그러면 반도체 가운데서도 상당히 좀 무겁고 오랫동안 쉬었다 싶은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런 흐름은요? 원익그룹주들이 대표적인데 맞아요. 그리고 네. 유진테크도 전공정 대표적인 업체고 워낙 이제 시장의 관심이 후공정이 더 좋다고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만 먼저 보고 나중에 그러면 못 오른 것도 전공정 쪽도 실적 괜찮아요. 실적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소외받았는데 이제 좀 재평가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전공정, 후공정 나누는 것보다 네. 저는 차라리 그냥 실적으로 보고 들어가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솔직히 저평가된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후공정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후공정이 못 갔으면은 못 가는 거 그냥 당연히 이해하는데 지금 후공정 대비 너무 못 가가지고 저평가되는 건 맞으니까 이쪽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좀 빗보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지수는 다시 고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 그리고 코스닥이 요즘 보다 보면은 보기만 해도 어지럽습니다. 장 초반에 동시효과 구간에는 뭐 1% 넘게 빠지려나 했는데 어느새 또 상승으로 전환돼서 890선 부근 0.7%까지 오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지수를 좀 휘어잡고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뭐 말씀드렸지만 지수는 이제 조금 8월 달에도 저는 뭐 조금 아래쪽 약간 하향된 박스권 정도만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굳이 본다면 2,510, 2,500 하단 뭐 그 정도 보고 있고 상단은 뭐 2,600, 230 그냥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냥 뭐 종목별 장세 그냥 네. 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반도체는 아직까지 뭐 꺾인 거가 아니죠. 뭐 지금 시세를 좀 나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약간 밀리는 물량 또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 낙폭 과대주들 순환매로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번보다는 체감적으로 지수는 안 좋을 것이지만 훨씬 더 체감적으로는 투자자분들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8월 장도 괜찮을 것이다. 종목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 지나니까 또 조선이 강합니다. 오늘 조선주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네요. 최현주 전문가님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